나는 솔로 19기 영식에 대한 세 번째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솔직히 다른 분의 리뷰를 보고 저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영식님이 옥수님한테 해준 게 정말 아무것도 없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가진 놀라운 능력 한 가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게요. 옥순과의 첫 번째 데이트를 보고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가스라이팅이니 뭐니 말들 하지만, 하필 어둠 속에서 그런 말을 해서 겉보기에 음침하고 수상해 보일 뿐이지 대부분은 다 못소린 옥순을 위한 말이 맞죠. 사실은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처음에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보고서 영식님이 정말 빌런인 건가 라고 의심스러운 시선으로 봤었지만, 여러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봤을 때 그는 빌런까지는 아니고 다만 오랜 간병으로 인한 피해적 사고가 내면화가 돼서 그로 인한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다시는 피해자가 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내면에 가득해서 겉으로 빌런스러운 말과 행동들을 하게 된 게 아닌가 라는 판단이 듭니다. 사실 옥순과의 첫 데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서로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아무도 선택하지 말자고 한 그 멘트만 제외하면 크게 문제되는 멘트는 거의 없었어요. 좋게 보면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옥순도 영식의 말에 여러모로 동조를 한 부분도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사람들이 모솔을 그런 시선으로 보는 게 맞잖아요. 너네가 모솔 주제에 여러 사람을 알아보려고 하느냐라고 비난하는 것도 맞잖아요. 이러면 이래서 비난하고 저러면 저래서 비난하는 거 맞잖아요. 모솔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그 사람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저러니 모솔이지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사실 첫 데이트에서 영식이 틀린 말을 한 건 별로 없어요. 사실 영식은 큰 틀에서 자기 객관화를 해서 모솔들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 어린 시선들을 분석을 해왔고,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즉 자기를 처선택해준 그 여인에게 자신이 해온 나름대로의 분석 결과를 공유한 거잖아요. 그리고 데이트 때도 잘 챙겨주려고 노력 많이 했잖아요. 편집이 됐을지도 모르지만 아마도 뒤에서 옥순을 챙겨준 것들도 있을지도 모르죠. 영식은 옥순에게 할 만큼 했어요. 그가 연애 경험이 없는 목소리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많은 부분을 해준 거죠. 상철 못지않게 다정하게 옥순을 대해준 건 사실이죠. 그리고 이번 화에서 영식의 한 말들을 살펴보면, 내가 가해자가 됐어야 하는데 오늘부터 분탕질을 하겠다. 옥순님이 고독 정식을 먹어야 하는데 나 아니면 아무도 없는 그런 느낌을 느껴봤으면 좋겠다. 이 부분들도 좋게 보면 크게 나쁘지 않은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말들이죠. 왜냐하면 썸을 시작할 때 사람이 저 정도 질투는 할 수 있잖아요.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원래 보통 사람들의 수준이 저 정도입니다. 뭐 다들 자기 객관화 잘하고 어른스럽고 성숙한 척을 해대지만, 제가 팩트를 말씀드리지만 원래 보통 사람들의 성숙하고 미성숙한 수준이 저 정도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다들 아닌 척 하겠지만 말이죠. 더군다나 수많은 카메라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찍고 있고 5박 6일 안에 최종 선택을 받아야 한다는 압박감과 부담감이 있는 환경에서는 그런 내면이 필터 없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쉬운 조건이라는 거죠. 저분들이 특별히 보통 사람보다 미성숙해서 저런 면들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예 자기 객관화가 전혀 불가능한 병적인 자기애를 가진 빌런들과 너무 성숙한 내면을 가진 몇 사람을 제외하고 그 중간층에 있는 그야말로 보통 사람들의 수준이 저 정도예요. 딱 영식님 수준이라는 거죠. 불편한 진실일 수 있겠지만 팩트입니다. 다만 영식님은 보통 범주의 사람인데 오랜 간병으로 인한 피해식, 즉 피해적 사고가 무의식적으로 많이 내면화가 되었기 때문에 좀 더 겉보기에 문제가 커 보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영식님에 대한 두 번째 리뷰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는 피해적 사고만 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오랜 기간 중병을 앓은 가족을 위해 같이 견디고 간병해야 하는 1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아마도 주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알게 모르게 영식에게 보였을 거예요. 아이고, 영식아 어떡하냐. 어머님은 아직도 여전히 완쾌가 안 되시고 안 좋으신 거야? 어린 너희도 참 문제고 걱정이다. 불쌍해서 쟤들을 어떡해. 직접적으로 저런 반응을 보였을 수도 있고, 단순히 눈빛과 태도만으로도 오롯이 상대방에게 저런 감정이 전달이 되기도 하죠. 물론 주변 사람들이 그 어떤 악의가 있어서 저런 모습을 보인 건 아니겠지만, 오랜 간병 기간을 거치면서 영식님의 내면에는 나만 뒤처지고 있고, 나만 남들에 비해 잘 못 살고 있고, 나만 뭔가 피해받으며 살고 있다라고 알게 모르게 피해의식이 생겼을 수 있고, 사람들의 저런 반응이 그런 피해적 사고가 커지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어느 정도는 미쳤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제가 한 가지 분명한 팩트를 알려드리자면 말이죠. 내가 피해자다라는 마음이 사람을 엄청난 괴로움 속에 빠뜨리는 대표적인 생각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최근에 내가 피해를 입었던 일들을 머릿속에서 떠올려 보세요. 그 일을 다시 리마인드 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속에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괴로움이 확 밀려오지 않나요? 내가 피해자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자연히 남 탓만 하게 되고 부정적인 감정이 밀려오고, 그러면 감정에 사로잡혀서 자기 탓을 하고 자신을 돌아봐야겠다는 이성적인 판단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피해적 사고를 하면 할수록 내면은 괴로움으로 가득한 지옥이 되는 거예요. 저는 병적인 자기애를 가진 나르나 소패나 사패들이 좀 불쌍하고 측은지심이 드는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요. 그들의 내면은 지옥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무의식은 피해적 사고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특정 이유로 그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을 모른다고 합니다. 자신의 흠, 단점, 잘못들을 진심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반성을 하는 게 죽는 것과 맞먹는 공포를 느끼는 일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을 남의 잘못만 보고 남 탓만 하며 영원히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피해자로 영원한 지옥 속에서 사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타인에게 끼치는 해악 자체는 정말 엄격하고 단호하게 그 죄를 물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빌런의 내면이 얼마나 지옥일지를 상상하면 한편으로는 측은지심이 드는 것도 어쩌면 사람으로서 당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애정, 즉 양심이 우리에게는 있으니까요. 그 빌런들에겐 없겠지만 말이죠. 보통 범죄의 사람들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자기 탓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셔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능력 덕분에 남 탓만 하며 영원히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엄청난 괴로움 속에서 살지 않게 우리를 괴로움에서 구원하는 능력이기 때문이죠. 물론 에코이스트들처럼 너무 내 탓만 해서도 안 되겠지만 말이죠. 균형이 중요해요. 마무리입니다. 정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보통 사람의 범주에 있는 영식님은 피해적 사고만 버리면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번 나솔 출연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고 영식님이 스스로 좋게 생각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